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나이 35이 넘어갈 무렵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공대 출신의 명석한 두뇌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그 기업이 나날이 급성장을 한 바람에 대안이 성공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저는 남편이 연구원으로 일할 때 함께 일했었던 동료였어요. 저도 남편 못지않게 알아주는 수재였고 그것은 모두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 덕분이었어요. 왜냐고요? 슬프게도 저에게는 부모님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를 부모님으로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제가 5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 얼굴은 아예 기억도 안 나고요.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저를 맡기시다가 재혼을 하신다면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 저를 버리셨어요. 그때 저의 기억으로는 버렸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딱 혼자만 남은 그런 느낌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외할머니나 엄마가 저를 한 번쯤은 보러 오실 줄 알았어요.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쯤은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기댈 때라곤 하나도 없던 나는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았어요. 그나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눈밖에 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에 늘 두 분의 눈치를 살피며 뭐든지 말을 잘 듣고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어리디 어린 마음에도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천덕꾸러기라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친자식들과는 다르게 대우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는 마당에 남의 자식까지 품어주는 것도 어디냐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언제 어느 때에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나를 버릴지 모르니 늘 긴장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짠하게도 사랑만 받아도 부족할 그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또 버림받지도 모를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서 커서 어른이 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크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버림을 받지 않아도 되고 현실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늘 수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저를 여기저기서 인정해 줬어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사촌들보다 공부도 잘한 저를 질투도 하지 않으셨고 똑같이 한 배에서 나온 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눈치만 보면서 투정 한 번도 안 부리고 애 늙은이 같은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제가 있을 수 있었겠나요? 그런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를 친부모님처럼 여기며 상견례도 마쳤고 결혼식까지는 한 달 열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회사로 저를 찾는 전화였어요. 네, 제가 서연희 팀장입니다. 나다. 네 엄마다. 오랜만이지? 그 말에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아니 나를 낳아준 엄마? 그럴 리가 없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 물었어요. 혹시 잘못 거신 거는 아닌가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잠깐 나랑 만나줄 수 있겠니?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저한테는 아줌마 같은 엄마는 안 계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마 나를 버렸던 엄마일까 싶었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엄마가 어딨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좀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서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작은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연희야, 퇴근하면 바로 와야겠다. 집에 네가 꼭 만날 사람이 와 계시다. 내가 꼭 만날 사람? 누굴까?
엄마 누군데요? 그게 네가 와봐야 안다. 대구에 바로 와라. 네, 알았어요. 제 결혼식을 앞두고 먼 친척들이라도 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작은 방에서 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나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작은 엄마한테 여쭸어요. 엄마, 누구? 라고 하자 그 아줌마가 그랬습니다. 엄마, 동서가 우리 연희를 잘 키웠네. 이젠 친엄마도 몰라보고 동서한테 엄마라고 하다니. 그때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세히 쳐다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한 엄마의 모습이 비추더라고요. 작은 엄마를 쳐다보자 그러셨어요. 알아보겠냐? 네 엄마야. 엄마는 무슨 얼어 죽을 엄마? 나한테 엄마가 또 있었나? 뭘 기대하고 나한테 얼굴을 디미는 거야?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온몸으로 다 표현이 되었는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상봉한 모녀지간인데 생 눈물이라도 쥐어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덤덤하더라고요. 나와 뭔 상관이라고 이제서야 나타났나 싶었어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나를 놔줬다던 그 나이 들어 빼는 그 중년의 아줌마가 그랬어요. 나도 밖에서 보면 내 딸인 줄 어찌 알겠어? 못 알아보겠구먼. 공부도 잘해서 돈도 잘 번다고 들었다. 내가 네 엄마다. 잘 컸구나. 저는 어이가 없게도 그랬어요. 아, 네, 그러세요? 저한테도 저를 낳아준 엄마가 있었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 말에 작은 엄마도 그 아줌마도 놀랐어요. 연희야, 그래도 네 엄마가 네가 결혼을 한다니까 일부러 찾아왔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뭔데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나를 두고 기분이 잡친 표정이었어요. 너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엄마를 보고도 아무런 생각도 안 드냐? 내가 너를 안 키워줘서 미안하다만 잘 자란 줄 알고 보러 왔는데 이제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랬어요. 그 말하려고 왔어요? 여기 찾아올 정도면 그동안 얼마든지 나를 보러 왔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서 찾아와서 겨우 그 말 하세요? 내가 너를 안 키우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네 아비가 대책 없이 나를 버린 게 잘못이지. 긴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실 말씀 하시고 가세요. 뭐야? 그게 수십 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할 소리냐? 그게 수십 년 만에 만난 딸한테 할 소리예요? 난 아줌마가 엄마이든 아니든 별 생각 없어요. 그러자 작은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네 아버지 말이다. 여기는 네 엄마랑 이혼을 한 후에 미국에 가서 재혼을 해서 사셨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냈는데 최근에 네 엄마랑 연락이 되어서 함께 지내신 지 꽤 되었다. 너한테는 일부러 말하지 못했어. 기가 막혔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엄마, 나한테는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한테는 엄마는 단 한 사람 뿐이에요. 나를 키워준 사람 한 사람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낳아준 생모네 뭐네 해서 만나게 해준다 어쩐다고 짐 빼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 큰 어른인데 이제 와서 그런 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자칭 생모라던 그 아줌마가 제게 그랬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이 잘 키웠다고 소문이 나서 기대를 했더니 완전히 낳아준 어미도 몰라보네. 누가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냐? 그래도 고아원 에다 버리지 않은 것도 어디야? 아이고, 엎드려 절박이었어요. 그래요, 고맙네, 고마워, 웃겨 정말. 내가 뭔 죄냐? 여자인 것이 죄란 말이냐? 네 아버지도 딴 여자랑 바람이 나서 처자식도 나몰라라고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어째서 재혼을 못한단 말이냐? 그래도 작은아버지랑 작은엄마가 너를 잘 키워줬잖냐? 다 너를 위해서 너를 그동안 찾지 않았던 거야. 그래요? 그런다 치고 할 말이 있어서 나보러 왔으면 하시고 가세요.
냉랭하고 쌀쌀 맞은 제 표정에 눈물콧물 찍어 바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나도 세월이 흘렀고 네 아버지도 그 여시하고도 헤어져서 혼자 외로운 처지이고 나도 애들도 다 크고 재혼한 남편과도 사별을 해서 지금은 네 아버지랑 살고 있다. 정말 짜증스러웠어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 아줌마가 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싶었어도 얼른 듣고 나가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요? 핵심만 얘기해보세요. 어찌됐든 나는 네 엄마다. 너는 버렸다고 했지만 네 작은 아버지와 네 작은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덕분에 이렇게 잘 컸잖니. 그래서 작은 엄마가 듣고 있다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부탁을 했다니 그냥 알아서 하라고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흠칫거리며 말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나준 엄마나 아빠란 사람이 내게 돈을 보내주기를 했어요. 아니면 잘 크고 있나 한 번을 내다보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 왜 날 찾아왔어요? 어째 좀 제가 잘 나간다 싶었어요? 아니지. 사위도 돈도 많아 보이니까 뭐나 뜯어먹을 것이 없나 하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러자 속마음을 들킨 듯 당황해하며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네 엄마다. 그건 변함이 없어.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여기 계신 작은 엄마 한 분뿐이에요. 제가 효도를 해도 이분한테 하지. 생전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 마시고 가세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론이 뭐냐고요. 왜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시는데요?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다그치지 마라. 그래도 네가 결혼식을 한다니까 네 부모 노릇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요? 그동안 못해준 걸 돈으로 주실 건가요? 아님 신혼집이라도 한 채 사주실 건가요? 미안하다만 네 아버지나 나나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해. 그저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너도 못 찾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돈 좀 번다고 하니까 돈 뜯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자 순간 당황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또 서럽게 울어제끼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럽게 하냐? 그저 잘난 사위 얼굴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결혼식장에 부모님 석에는 네 아버지랑 내가 가서 앉아야 할 것 아니겠냐.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요? 부모님 석? 아줌마, 내가 똑똑히 말하지만 낳아줬다고 다 부모는 아니에요. 키워준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아셨어요? 딱 보아니까 그동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좋다고 내팽개치고 살다가 낳아준 딸이 꽤나 성공한 사업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달려온 모양인데요. 꿈 깨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나와 버렸어요. 어디 감히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지 모임 승차도 웬만해야 봐주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 이미 제 부모는 아니었으니까요. 미적지근하지도 않고 강경하고 확실한 제 태도에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도 어쩌지 못하셨어요. 이제 와서 부모 노릇을 하려고 나타나다니 재혼한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살 것이지 별꼴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으면 자식은 부모를 버리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남편에게도 행여나 생모나 생보라며 찾아온 인간이 있으면 쌩까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를 장인과 장모로 극진히 모시라고 했어요. 말을 잘 듣는 제 남편 덕분에 저도 치근덕거리는 생모의 연락을 잘 끊어냈습니다. 그동안 흘러간 세월에 미운 정도 다 없어지고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잘 채워주셨는데 있지도 않은 감정이 어디 있다고 엉강생심 감히 내게 기생충처럼 기대려고 왔는지 웃겼어요. 또 찾아오면 그럴 거네요. 아줌마,
당신 누구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